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강릉과 서울, 세종 등에서도 10대들의 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성인 못지않은 10대 청소년의 잔인한 범죄로 인해 이 소년법 개정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강서구에선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주민과 학부모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주일 사이 10대 폭력 사건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인데 좀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지만 사실 그 6월 달에 이미 1차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었고 또 그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고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접수 순위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졌다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또다시 그 보복 형태로 2차 사건이 발생이 된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그 굉장히 잔인하게 폭행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CCTV에 다 찍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공분이 많이 이제 그 확산이 된 것은 직접 그런 식으로 때리는 모습, 그리고 이제 또 그 중에서 한 명은 이 피투성이가 된 그 피해자의 모습을 SNS에 올려놓고 그와 관련돼서 조롱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민들이 이 여중생들의 폭행도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지금 이제 커졌구나라고 하는 이 심각성을 인식을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건들도 지금 이제 서울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이런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나이에 있는 그 여중생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잔혹한 수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난 이후에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또 때로는 본인이 당당하고 또는 뻔뻔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 사건 이렇게 여중생 폭행 사건 본물 터지듯 정말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최근에 잇따라 터진 건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산 여중생 폭행 때는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나 충격이 휩싸였고 심지어 이제 소년법을 개정하라 청와대 이제 민원 청원까지도 지금 본물 터지듯 줄을 잇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강릉 사건은 그보다 2달 전 사건인데 그 이후에 피해자의 언니가 부산 사건을 보고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뒤늦게 알려졌고요.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 아산, 세종, 서울 계속 터져 나오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올 여름에 터진 사건이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1차 피해가 있었는데 2차 뭐 보복 폭행이라든가 이렇게 이어진 경우가 많고요. 우발적으로 터지지 않은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전에 아는 사이였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학원 내 폭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학교 내에서 학원 폭력이 이렇게 거세졌나요? 그게 아니고 학교 밖 폭력들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독버섯처럼 잔혹성이 좀 강화된 것 같다는 점과 오 교수님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과거에 우리 속담이 이런 게 있죠. 이 때린 사람은 발 못 뻗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피해자가 오히려 쉬쉬하면서 두려워하고 각종 트라우마에 은폐되어 있고 가해자들은 거리로 활보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해자가 나가서는 정말 이 뻔뻔스럽게 이러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SNS에 올리고 자랑을 하는 듯한 이제 형태를 보인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그동안의 이 패턴과는 달라진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런 대목들을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유독 여학생들이 많이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심각한 행동까지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17세 그 여고생이 뭐 어린아이를 그 초등학생 유인 납치해서 살해한 사건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이제 여중생 여고생이라 그러면 감정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떨어지는 낙엽에도 눈물을 흘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이제 20, 30년 전의 일이고요. 이 여성들 특히 어린 그 여중생
이 전반적인 그 청소년 폭력 또는 범죄가 점점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제 심지어는 초등학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왜 그러냐?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이미 SNS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은 그런 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굉장히 약하다. 네. 자기는 곧 있으면 풀려난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회에 있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 겉만 보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이미 가정과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이제는 사회 몫으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일각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소년법도 이제 좀 뭔가 개정을 또는 뭐 폐지를 하자 이런 그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바로 네. 이러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특히나 이 가해자의 태도에 네. 또 더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폭행 사건 사진을 그대로 SNS에 올린다든지 네. 아니면 폭행한 게 정당한 것이라든 이런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대목이 지금 가장 놀라운 대목이거든요. 이제 서울에서의 폭행을 보면요. 8명이 1명을 때리고 얼마나 때렸으면 그 이 가해자의 주먹이 부어올랐어요. 그걸 사진으로 네. 찍습니다. 네. SNS에 올리고 이게 불주먹이다. 자랑을 해요. 네.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또는 이제 피해자의 그 피투성이 사진들을 이제 SNS에 공개를 한다든가 혹은 메신저로 친구들과 돌려본다든가 네. 그리고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남자 선배에게 물어봅니다. 이 정도면 나 들어가겠지? 네네.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대담하냐면 범죄 현장을 피하는 게 아니라 보통 두려워서라도 도망을 갈 법한데 목격자인 척하고 행인 속에 숨어서 이 피해자가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든가 네. 혹은 이제 이 또 고소까지 했는데 자, 고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주변의 목격자 친구들에게도 이 협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또 더 나가서는 지금 쭉 말씀드린 세종, 부천 이런 경우에는 여중생 또래인데 돈을 구해오라고 하는 이게 어찌 보면 좀 갈취, 금전갈취의 관계가 또 내재돼 있고 네. 심지어는 성매매를 해서 구해와라. 성매매를 시키겠다. 이런 이제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믿기 어려운 네. 마치 조직폭력배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가해자가 굉장히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안일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성인 못지않게 이 굉장히 이제 고도화됐다. 범죄가 이제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고요. 가해자 부모 중에 일부분들은 처음에는 얼굴 좀 다친 거 가지고 뭘 그러냐 이런 네. 문제들. 강릉의 경우에는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고 언니와 생활하는 피해자인데 이 가해자와 혹은 뭐 일부 부모들이 이 부모가 없어서 못 배워서 저렇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부산 여중생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 아버지가 그 CCTV 영상을 보고 정말 참혹해서 못 보겠다. 이거 무슨 말로도 이 다 죄를 갚을 수가 없다. 네. 정말 찾아가서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 이런 또 반응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자꾸 이 그동안 은폐됐던 게 노출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 지금 가슴이 아프더라도 네. 돌아봐야 되고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까 이 오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14세 미만 뭐 촉법 소년이라든가 또 미성년자 이 소년법으로 뭐 네. 감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분명히 개정돼서 네. 잔혹한 중범죄의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 중형이 내려지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이게 지금 국민 법 감정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네네. 관측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 소년법 폐지해야 된다라는 지금 목소리가 높은데 지금 소년법 폐지 청원도 2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소년법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폐지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년법 자체라고 하는 것이 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성인 범죄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그 수감을 시킴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악풍 감염 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그 아이들에게 어떤 낙인을 찍게 되면은 영원히 어떤 그 범죄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서 사실은 이 소년법이 만들어진 그런 그 제정의 배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소년법에 의하면 이 보호 처분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보호 처분이 1호에서부터 10호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1호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그냥 부모님하고 집안에서 반성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소년법에서도 지금 뭐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동춘동 그 여고생 사건하고 이게 맞물리게 되는데
그 소년법에서 59조에 보게 되면은 중범죄 또는 사형 무기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15년의 유기징역을 주도록 돼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20년 나온 거는 거기에서 이제 미성년자를 갖다가 유인 납치한 그 사항이기 때문에 20년이 됐는데 네. 그 법에 의하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 동안 있으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22살이면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소년법 제32조 6항에 보게 되면은 이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낙인 효과를 찍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인데 네. 지금 현재 반성하지 않는 이 미성년자들이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에게 기계적으로 어떤 보호 처분을 하거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그 형태의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어도 이제 잔혹한 범죄, 성인 범죄자들 못지않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그 소년범들에게는 성인 범죄자와 동일한 형태의 처벌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2차 피해도 좀 심각합니다. 그 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좀 게시물들을 올린 사람들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이 조롱하는 심리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이제 2차 피해가 지금 두 갈래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가해자에게까지. 가해자 학생들은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죠. 네. 또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큰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날이 창창한데 지금 이런 일을 자꾸 재발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청소년 범죄 재범률이 성인의 2배를 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좀 강한 처벌이 중요한데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량도 강화돼야 되지만 이 수형의 질도 강화돼야 됩니다. 교정 교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대목들이 네. 조금 내용이 내실 있게 실효성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가해자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또 누리꾼들의 이제 일종의 폭력도 2차 피해도 커요. 네. 뭐냐면 이제 살아서 뭐 하나 차라리 자살하라 이런 것들은 너무 심한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가해자 가족도 경찰들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연락처가 노출되면서 천여 통의 비난 전화가 오고 네. 집 앞에 찾아와서 오물도 투척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가해자에 대한 이제 시민적 공부는 그렇다고 치는데 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피해자를 왜 조롱할까? 이건 전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맞아서 얼굴이 부어 있는 여중생 사진을 올려놓고 자 밤에 라면 먹고 자서 얼굴이 부었네. 뭐 이건 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상 심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적지는 않아요.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피해자 부모를 욕하는 글도 댓글을 제가 봤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용서해라. 어차피 그래봐야 가해자들 큰 처벌 안 받는다. 지금 그걸 고치자고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댓글들은 또 우리 사회에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좀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폭력도 문제지만 이러한 마음들도 좀 문제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여중생들, 뭐 여고생들 엄한 처벌 이제 바랍니다만 네. 피해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해자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들을 요새 많이 하시죠.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네. 근데 사실은 좀 우리 스스로에게도 손가락을 돌려야 한다. 네.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청소년, 어린이는 어른들을 투영하는 거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른 세계의 잔혹성 혹은 우리 마음이 좀 많이 강팍해져 있는 부분들이 아이들에게도 이런 또 이 지속적인 이 축적된 영향을 준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사회적인 정화가 다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또 청소년만 잔혹해졌다. 우리가 이렇게 볼 문제인가 하는 부분들은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폭행 사건입니다. 자, 길을 가던 20대들이 시비가 붙어서 지금 집단 싸움으로 번진 사건인데 좀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네, 경기도 이제 평택에서 20대가 이제 5명, 3명이 아마 이제 술을 먹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지나가다가 왜 쳐다봤냐. 네. 사실 눈을 갖고 있으니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눈을 감고 다녀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일로 이 소위 얘기하는 패싸움이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한 사람은 이제 그 턱뼈가 골절이 되고
또 그 CCTV에 또 찍힌 것을 보면은 거기에 누워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발로 이렇게 잔혹하게 그 밟는 그런 그 상황이 됐는데 뭐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일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불구속 입건을 하고요. 네.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 빨리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송을 시키고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쳐다봤다고 시비가 붙었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경우는 좀 분노 범죄라고 봐야 할까요? 분노 범죄인데 이게 20살 5명, 네. 24살 3명, 뭐 이제 다 20대 초반 또래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에서 그냥 부딪혔고 5분 동안 격렬한 패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지난 4일 새벽 4시 50분경에 벌어진 일이에요. 말씀하신 네. 대로 평택에서. 전 이 시간에 좀 주목을 해봅니다. 네. 4일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새벽 4시 50분. 이들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크죠. 거기에 대한 네. 정확한 보도는 없습니다만 술을 마시고 새벽에 서로 귀가를 하거나 길을 이제 걷다가 패싸움이 벌어진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분노 범죄인데 네. 첫 번째로는 월요일 아침에 이 젊은이들은 왜 술을 먹고 동이틀 무렵까지 술을 먹고 있었을까? 지금 이제 전 20대 이 청년들 뭐 여러 가지 실업 문제라든가 네. 또는 M4 세대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지 않겠는가? 결국은 이 분노가 어딘가 풀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술을 먹고 많이 좀 이제 이 억압에 대한 부분들이 느슨해졌을 때 네. 이런 불특정 뭐 아무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스파크가 튀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대목이 들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좀 경찰에 당연히 출동을 했는데 미온적인 대처. 이들을 풀어줬어요. 임의 동행을 이들이 거부해서 네. 임의 동행을 하지 못했다. 근데 폭행이 난 직후에 경찰이 도착했다고 한다면 시민 신고에 의해서 현행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체포해서 조사하는 게 네. 맞았던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심한 부상까지 이르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이 아까 여중생 문제와 맞닿은 연장선상에서 네. 우리가 좀 이 길거리에서의 폭력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해온 것은 아닌가. 이것도 좀 치안 측면에서 시민 치안 측면에서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지적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 교수님, 이게 20대인 점에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지금 20대라고 하더라도 옛날 저희가 생각하는 그 20대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옛날 우리 그 조상들은 20대 독립운동을 했어요. 네. 그 정도 어른스러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뭐 덩치는 많이 크지만 안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이 정신적인 것은 말이 20대지 옛날 20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술이라고 하는 아마 그 촉진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집단성, 우리가 이제 범죄 사회학적으로 하위 문화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집단적인 상황이 되면은 소위 자신의 어떤 그 책임감을 그 중화시키는 그런 네. 그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명 대 여러 명이었으면 한 명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나도 집단이 있고 저쪽도 집단이 있는 상태에서 네. 아마 비슷비슷한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날 새벽까지 술을 먹는 그 두 개의 집단은 싸우긴 했지만은 그 근본을 보게 되면 두 비슷한 집단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20대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10대 청소년하고 진배 없다 이렇게 제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사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네. 늘 어떤 이슈가 된다는 것은 CCTV에 찍히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뉴스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저런 일들은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주민과 좀 학부모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강서구에 이제 장애 아동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은 구로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2시간이 걸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게 교육복지 차원에서 좀 심각한 문제긴 하죠. 그런데 공진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이 이제 폐교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학교 부지, 학교 건물이니까 여기에 이제 강서구에 어찌 보면 장애 학부모들의 이제 수건 사업인 특수학교를 짓겠다라고 하는 네. 계획이 이제 됐는데 애초에 이것은 양천구에도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양천구에 지어질 예정이었는데 네. 목동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옆에 강서구로 와서 이 공진초에 짓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 이제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 지난 총선 때 공약을 했습니다. 여기가 그 허준 선생의 이렇게 본산 같은 네, 의미 있는 맞습니다. 역사적 장소니까 네. 한방 병원을 짓자.
대신에 같은 이제 본인의 지역구가 강서구니까 강서구에서 새로 지어지는 신도시 부지죠. 마곡단지에 특수학교는 옮기자. 네. 이렇게 이제 공약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이게 굉장히 혹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보다는 이 한방병원이 들었으면 허준 선생의 또 역사적 명성도 있고 네. 좀 뭔가 랜드마크가 되면서 이 부동산이 좀 오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 심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김성태 의원의 공약에 좀 이제 많이 동조하는 주민들은 특수학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수학교를 제발 이곳에 짓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제 장애아동 학부모와 네. 그리고 여기는 특수학교 안 됩니다. 여기는 한방병원 들어와야 됩니다 하는 주민들이 맞선 거예요. 공청회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열었던 공청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저 김성태 의원이 무릎 꿇고 있는 학부모와 대비되는 사진이 나왔다가 또 이제 김성태 의원 본인은 많이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어요. 네.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지역구 의원인 만큼 해결하겠다.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공진초등학교 그 부지는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병원 부지로 또 이게 전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교육청 관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곡지구에 지금 그럼 특수학교를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한 지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부지인데 여기는 공원 부지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과 혹은 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다 이제 또 지역 주민들의 뭔가 이제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주의 지금 사드 갈등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는 필요하다. 근데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수용할 것인가? 네. 이런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과 사실 특수학교를 혐오 시설로 보는 건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디나 이제 이 장애우들하고 우리가 어울려서 사는 공동체인데 네. 내 아이가 장애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내가 모시고 있는 노부모가 언젠가는 또 이제 이 병원 신세, 요양원 신세를 지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특수학교가 장애우들 학교이기 때문에 이 혐오 시설이다. 네. 뭐 땅값이 떨어질 것이다. 아니거든요. 서울시에 이미 많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은 의식 전환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게 지역 갈등으로 지금 비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네. 어떻게 풀릴지 그 해법은 쉬워 보이진 않네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엄마들이 무릎 꿇은 모습이 굉장히 좀 화제가 네. 됐어요. 장애가 있는데도 좀 내 아이를 배우게 해달라는 이 엄마들의 주장과 아니면 특수학교 대신 병원을 짓겠다는 이 엄마들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맞고 저쪽에서 보면 저쪽이 맞는데 네. 지금 이제 반대를 하는 그 사람들의 주민들의 입장은 우리 지역이 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대한 모든 부담을 갖는다. 우리가 다 이 그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된다. 이런 네. 어떤 기본적인 정서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동 지역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왔다.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애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사실 누구도 그렇게 뭐 예상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많은 이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9군데가 있는데요. 2002년도에 종로구에 경운학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군데도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네. 이유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설치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왜 우리 강서구 쪽에는 그런 그 장애 시설들도 많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네. 사실은 이제 공진초등학교를 폐교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그 주장을 했던 것에 반대를 했던 주민들 중에서도 또 여기에서는 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의 어떤 입장들이 전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국회의원 한 명이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공약을 했는데 집값도 떨어지고 혐오 시설인데 이번에 새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그 전체적인 그 한방병원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부동산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이익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네. 주민들의 기대감.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의 70~80%는 전부 다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르냐 떨어지는 것에 굉장히 그 관심이 높은데 이번 기회에 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뭔가 나름대로의 그 국가에서 뭐 도서관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편의 시설을 같이 병합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한 주간 사건 사고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